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소차장님. 근데 소초장 목소리가 안 좋아. 천만배하사. 제가 중대한테 말씀드렸는데 찾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시장 3시간 넘게 눈산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찾을 때까지 나오지 말래. 그 당시 중대임이 육사 출신이셨는데 진짜로 그 인관 사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 육사 진짜 맞아? 3사 아냐? 왜 이렇게 빡세? 여러분들은 살면서 잃어버렸던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얼마 정도 됐나요? 저는 400만원까지 받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읊조려볼까 합니다. 군대에서 군장비를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텐데 섣불리 실험을 해볼 수는 없죠. 내 인생을 담보로 걸 만큼 궁금하진 않잖아. 그래서 제가 대신 잃어버려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닌데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이제 그냥 한겨울이었어요. 보통 경기권에서 추우면 한 영하 10몇 도 정도 찍잖아요. 근데 저는 파주 GOP에서 복무를 했는데 수은 온도계 기준 영하 35도까지 찍혔습니다. 저 쇼츠 같은 거 보면 러시아 이런 데서 공중에다가 뜨거운 물 촥 뿌리면은 물이 얼어서 떨어지고 굉장히 예쁜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됐어요. 제가 한번 해봤고요. 영하 35도는 진짜 군생활하면서 봤던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였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영하 한 20몇 도 정도로 그냥 무난한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특이점으로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철검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검이 뭐냐면 철책 점검을 줄인 말이에요. GOP는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철조망이 쭉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 철책을 각 소대별로 한 1.5에서 2km 정도씩 떼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GOP입니다. 주변에서 GOP 나왔다는 친구 있으면 어디 중대 나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소총 중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또 중본 연간병 출신인지 아니면 초병 출신인지 봐야 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인정. 근데 만약에 박격포 다루는 화기중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대화를 중단하세요.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GOP 철책을 각 소대가 1.5에서 2km 정도씩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 당시에 그 철책을 하루에 2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은 아침 저녁, 전문 용어로 BMNT, ENT라고도 하죠.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게 철검이에요. 보통 왕복 갔다 오는데 한 1시간 안팎으로 걸려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거리상으로 한 3에서 4km 사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4km 걷는 거 개껌 아냐 하실 수 있는데 GOP가 제주 올레길이 아니에요. 산입니다. 산. 영하 20도에도 내복이랑 야상 이런 거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안에 입은 반팔티나 전투복이 다 젖어요. 그래서 철검조는 나갈 때 전투복만 입고 나가요. 내복도 안 입어. 내복 입고 나가면 한 중간쯤 왔을 때 더워 뒤져. 진짜 영하 20도에도. 아무튼 사람은 3명이서 나가요. 원래 5명이었는데 줄어가지고 3명이 됐어요. 간부 1명, 병사 2명. 혹시 지금은 몇 명이서 도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벽에 저는 밤새 야간 근무, 그러니까 당직을 서고 같이 가는 병사 2명은 후반야 근무를 서고 그렇게 거의 산송장이 된 3명이서 철검을 나갑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을 못 쓸 때였으니까 걸그룹이 군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레드벨벳 이번에 신곡 나왔는데 노래가 어떻더라 뭐 그런 얘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한 발목 정도? 발목이 전부 다 잠길 정도로 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검을 나간 저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딱 다 조기기상에서 제설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제설할 때 국룰인데 제설해야 되는 길목을 밟으면 안 돼요. 왜냐? 그거 발자국을 남겨버리면 그 발자국이 송풍기로 불어도 안 날아가. 제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그렇게 발로 눌러버리면 안 날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얼어버려. 그러면 진짜 개노답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길을 우회해서 가라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우리 제설해야 되니까 철검할 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라고 약간은 위험한 지시가 있었는데 GOP를 안 가보신 분은 지금 제 말을 듣고 미친 거 아냐? 제설이고 나발이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무슨 제설 편하려고 그렇게 돌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철검하면서 제설해야 돼. 철검 돌아본 사람 5만 명한테 물어보세요. 제설하면서 철검할래? 아니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제설 안 하고 길을 피해서 갈래?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제설 안 한다 할 거예요.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존나 위험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어도 아마 기어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군인들에게 제설이란 굉장히 서운한 이벤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검을 끝냈어요. 다행히 부상자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부였으니까 원래는 철검할 때 간부가 맨 뒤에서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길도 위험하고 눈도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제가 맨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날만. 원래 맨 뒤에서 걷는데. 아무튼 철검이 끝나고 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있는데 제 뒤에 있던 병사가 천만배하사님?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나를 부르는 거야. 벌써 불안해. 아 왜? 왜? 저 공사 K가 없어졌습니다. 공사 K가 뭐냐면 야간 투시경이에요. 400만원짜리입니다. GOP 소총수는 총에다가 공사 K 그리고 이제 레드도트 비슷한 용도인 11K 이렇게 두 개를 소총에 결합해서 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하필 더 비싼 공사 K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현실 부정을 합니다. 아이 이 자식 이거 무게 줄이려고 빼고 왔네 하니까 이 눈치 없는 새끼 쐐기를 박아요. 절대 아닙니다. 끼고 나온 건 100% 확실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도 알아 임마. 그렇게 세게 말할 필요 없어. 알겠어. 그래서 일단 그러면 왔던 길 돌아가면서 찾자. 어차피 집 가려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면서 찾아보자. 야 발자국을 따라가면 못 찾는 게 이상해. 찾을 수 있어.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발자국 말입니까? 하면서 그 왔던 길을 쫙 보는데 눈이 말도 안 되게 쌓여있어. 철검하면서 계속 눈이 오고 있었거든요. 발자국이 없어졌습니다. 좆됐어. 그리고 그날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 따라 가지도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왔던 길 돌아가 보자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잃어버린 친구가 가운데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뒤에 한 명 더 있잖아요. 3명이라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애가 막내였습니다. 제일 후임이었어요. 갑자기 잃어버린 애가 그 후임한테 야 너는 내가 공사 K 떨어뜨리는 거 못 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눈 오니까 정신없어가지고 그건 뭐 떨어뜨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가고 있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진짜 개빡치는 거야. 아니 지가 잃어버렸으면 열심히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뒤따라오는 후임한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돌았냐? 너 지금 얘 탓하는 거냐? 어떻게 나도 네 탓 좀 해줄까? 하니까 그 친구가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그 친구한테도 야, 미안하다. 사과하니까 후임은 이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곱창나버린 상태로 감시 장비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안 나와. 어떻게 찾아? 그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야. 눈 덮인 산에서 감시 장비 찾기. 못 찾아.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는데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철검은 그 예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바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 지통실에 철검 끝난 시간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나오고 있으면 보고를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소초장님한테. 차장님, 지금 길동이가 오다가 감시 장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왔던 길 돌아가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다시 찾으러 가야 돼서 복귀가 좀 늦어질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그 너무 힘드시겠는데 제가 인원을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부 다 제설 나가가지고 인원도 바꿔드릴 수가 없다. 고생하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왔던 길을 또 돌아갑니다. 두 번째 철검이 시작된 거죠. 산을 2번 타는 거야. 못 찾았어. 다시 돌아가. 3번째 철검이 시작돼. 못 찾았어. 그러면은 벌써 한 몇 킬로 걸은 거야. 거의 한 7킬로, 8킬로 걸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 올레길 아니에요. 눈 덮인 산길입니다. 존나 힘들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 잡겠다 싶어서 소초장한테 다시 전화합니다.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 찾으셔라. 사람 잡겠다. 제가 일단은 중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고 거기서 그냥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고하고 나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잠깐 대기합니다. 아까 제가 분위기 곱창 내놨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기다림이 이어지다가 그 잃어버린 애가 저한테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아까 잠깐 책임을 돌리려고 했던 후임한테도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도계자를 박는 거야. 그러니까 후임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나는 안 괜찮다. 이거는 너가 아끼는 그 레드벨벳 앨범이라도 내가 받아가야겠다. 농담 한번 던지니까 그 정도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훈훈한 전우회가 꼽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야 전화 왔다. 집 가서 우리 밥 좀 먹자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소초장 목소리가 안 좋아. 그 천만배하사 제가 중대한테 말씀드렸는데
찾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시장 3시간 넘게 눈산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찾을 때까지 나오지 말래. 그 당시 중대임이 육사 출신이셨는데 진짜로 그 임관 사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이 사람 육사 진짜 맞아? 3사 아냐? 왜 이렇게 빡세? 감시장비 잃어버린 건 100번 잘못한 거 맞는데, 아니 후반야 근무로 밤새고 한겨울에 3시간 넘게 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라고 하는 게 맞아? 이게 찡찡대는 게 아니라 진짜 저체온증으로 뒤질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바꿔주자가 아니라 이러다 진짜 뒤지겠구나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 잡겠다, 일단 들어와라, 이게 맞아. 중대장님 평소에 좋아했는데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나머지 2명에게도 알려주니까 훈훈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철검을 시작합니다. 네버엔딩 철검. 한 중간 좀 넘게 가니까 갑자기 뒤에 있던 친구가,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친구죠, 잃어버렸던 친구가 저를 불러요. 아, 천만배 하사임? 저는 이렇게 눈 이렇게 해집으면서 찾다가 아,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뭐지, 뭔 소리를 하려고 이러지 하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그 친구가 진짜 발발 떨면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야. 딱 봤더니 얘는 더 이상 안 돼. 이거는 뭐 보고한 다음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마침 위에서 제설하고 있던 제설팀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중에 아무나 한 명 내려오라 한 다음에 야,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고생했다, 너 안 되겠다 하니까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안 가겠대. 계속 찾겠대. 혼자 가는 건 말이 안 된대. 딱 그 말을 듣는데 이 자식 이거 전시 상황에서 뒤를 맡길 수 있는 녀석이었나? 약간 전우회가 또다시 뜨거워지면서 그 이제 후임이었던 나머지 한 명한테도 야, 너도 얘랑 같이 복귀해라, 나는 저 제설팀하고 같이 찾겠다. GOP일 때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최소 2인 1조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 그 제설하고 있던 애 중에 한 명 부른 거예요. 걔랑 나랑 찾으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길동이 너무 추워해가지고 그냥 들여보내겠다. 이거 그냥 나 혼자 남아가지고 제설 인원 한 명 불러가지고 계속 찾겠다. 중대장님한테도 내가 전화하겠다 하니까 소초장이 그러면 그냥 천만배 하사도 들어오십시오. 중대한테는 제가 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야, 이 영하 20도에 한파도 녹이는 전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한 4시간, 5시간가량 찾다가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됐어요. GOP 출신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복귀하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야. 점심을 먹었어요. 원래는 아침 먹고 자야 돼. 근데 점심까지 먹은 거야. 아무도 없어. 소초에는 상황실 근무자랑 취사병이랑 근침자들이랑 우리밖에 없어.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지금 제설하러 나간 거야. 근데 제설은 이미 다 끝났어. 근데 왜 안 들어와? 감시장비 찾고 있어. 막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인원이 제설이 다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못하고 감시장비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복귀해서 밥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애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막사 내부 제설을 여기저기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천만배 하사님, 제가 여기랑 여기 제설했습니다. 혹시 어디 더 제설할 곳 없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데 얘가 정말로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 없는 친구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엄청난 희소식이 들립니다. 감시장비를 찾은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케헨노가 절로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찾은 거야? 말이 안 돼. 안 되면 되게 하라. 대한민국 육군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 감시장비를 찾았으니까 이제 우르르 복귀를 합니다. 감시장비를 찾았는데도 복귀하는 애들 표정은 그냥 개 썩어 있어요. 당연하지. 제설만 해도 젖 같은데 제설 다 했더니 들어가지 말고 감시장비 찾으래. 얼마나 짜증나. 찾았는데도 표정 썩어 있어. 그러니까 그 잃어버렸던 친구가 막사에 있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 때문에 막사 인원들이 전부 다 고생을 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바로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표정이 썩어있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레드벨벳 신곡 나온 거 뮤직뱅크에 떴는데 진짜 개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데 와, 이 친구 정말 쉽지 않구나. 지금 저 상황에서 표정이 저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레드벨벳 드립을 들었던 친구를 전역하고 나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날의 후일담을 얘기해 주는데, 그때 홍길동 병장 감시장비 잃어버렸을 때 있지 않냐, 그때 감시장비 찾은 다음에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레드벨벳 어쩌고 하는데 정말 선임이었지만 죽이고 싶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감시장비는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고장나지 않을까? 안 고장났어. 멀쩡해. 당연히 찾자마자 전원부터 켜봤겠죠. 정상작동이 됐습니다. 야, 진짜 정말 튼튼하다. 이게 어떻게 안 고장나? 6시간 동안 눈 속에 파묻혀있던 감시장비는 안 고장났다.
그렇게 한겨울에 감시장비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아닌가?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저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